화려한 예물 매장에서 촌스럽다며 무시받던 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한 장을 내밀며 모든 것이 바뀌었죠. 과연 이 시어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파혼까지 시켜버렸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명동 중심가에 위치한 프리미엄 주얼리샵 앞으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그 번화가에서도 가장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는 곳에 자리 잡은 이 매장은 오직 진짜 부자들만이 찾는 곳으로 유명했죠.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셔츠와 단정한 넥타이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런 고급 매장의 단골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박한 카디건에 편안한 구두를 신은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정호진은 36세로 중견 건설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해 자수성가한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게 자란 호진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연봉 7천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8개월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우수연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연은 평범한 회사원 가정에서 자란 소박한 여성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패스트푸드점에서의 데이트도 행복해했고 비싼 선물보다는 호진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진은 더욱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죠. 최근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런 수연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약혼 반지를 고르러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김영숙 씨도 함께 나선 날이었어요. 영숙 씨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소박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죠. 사실 영숙 씨는 이런 화려한 곳이 불편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보러 온다니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먼저 앉아 계셔도 돼요. 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 올라오는 길이 멀었거든요.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온 영숙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중요한 날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괜찮다,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이 반지 고르는 모습 보고 싶구나. 영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 가족이 될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수연을 몇 번 만나봤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주얼리샵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매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카펫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면의 유리 케이스마다 눈부신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호진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이런 고급 매장에 오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가끔 가는 술집이나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달랐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매장을 둘러보는 시선, 심지어 직원을 대하는 태도까지. 뭔가 익숙해 보였어요.
호진은 그런 수연의 모습이 의외였지만 역시 여자는 이런 곳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넘겨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우수연입니다. 수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호진은 살짝 놀랐습니다. 얘야? 언제 예약을 했지? 호진은 그저 수연이 인터넷에서 찾은 좋은 매장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정중하게 응대했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수연을 보자마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마치 중요한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직원을 따라 걸으며 호진은 유리 케이스 안의 보석들을 흘끗거렸습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가격표를 보고 눈을 크게 뜨기도 했죠. 생각보다 훨씬 비싼 금액에 속으로 놀랐지만 특별한 날이니 조금 무리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반지를 살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기요, 이쪽 말고 VIP 룸으로 안내해 주세요. 일반 제품은 볼 필요 없어요. 수연의 말에 호진과 어머니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VIP 룸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호진은 당황했어요. VIP 룸이면 더 비싼 곳이 아닐까? 하지만 수연 앞에서 돈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네, 그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안 호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영숙 씨는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도 수연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이상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은 어머니, 저는 정말 소박한 게 좋아요라고 말했었는데 호진 역시 수연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의아했어요. 평소 수연은 소박하고 실용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가끔 명품 가방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특별한 순간이니까 조금 들뜬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VIP룸은 일반 매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안한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개인 직원까지 배정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더 고급스러운 주얼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샴페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천장의 조명도 일반 매장과 달라서 보석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멋있네요. 호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마치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느낌이었죠. 수연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요. 결혼은 인생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수연의 말투에서 호진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수연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당당하고 어딘가 거만한 느낌까지. 하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원이 다양한 예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벨벳으로 된 상자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반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큰 반지들이었죠. 수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내 가장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골랐어요. 이거 예쁘네요. 이 반지가 몇 캐럿인가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캐럿을 묻는다는 건 아마 엄청 비쌀 것 같았거든요.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죠. 4캐럿 다이아몬드의 플래티넘 밴드입니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호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1억 2천만 원이라니 예상했던 예산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호진의 연봉이 7천만 원인데 1억이 넘는 반지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호진은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어요. 영숙 씨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날카로운 관찰력이 섞여 있었어요. 이날의 쇼핑이 호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 10분 만에 호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 될 것이었죠. 수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4캐럿의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VIP룸의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어요. 마치 작은 별이 수연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진은 여전히 가격 때문에 당황한 상태였지만 수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무언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계속 호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호진의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과 비슷한 액수였죠. 그런 돈을 반지 하나에 쓴다고? 수연 씨, 그거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가격이. 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수연 앞에서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방금까지의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약간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왜요? 문제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호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수연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았는데. 아니,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비싸서. 호진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좀 비싸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예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으니까요. 오빠, 결혼 예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내 친구들은 다 최소 8천만 원 이상 받았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였어요. 그리고 호진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연의 친구들. 호진은 수연의 친구들을 몇 명 만나봤지만 그들이 그런 고급 예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호진은 수연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개월 동안 사귀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수연은 항상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요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호진의 가슴 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이것이 수연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서 잠시 들뜬 것일까? 하지만 수연의 표정과 말투를 보니 이것이 일시적인 흥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때 조용히 지켜보던 영숙 씨가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뭐든지 자세히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죠.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지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VIP룸의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영숙 씨가 갑자기 끼어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이건 최신 트렌드예요. 수연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시골에서 온 사람이 뭘 알겠어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호진은 수연의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영숙 씨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던 영숙 씨는 수연의 태도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 다이아몬드 세팅에 문제가 있어. 측면 각도가 맞지 않아서 오래 착용하면 돌이 빠질 수 있어. 영숙 씨의 말에 직원을 포함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소박한 여성이 어떻게 다이아몬드 세팅의 전문적인 측면을 알고 있는 걸까요?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고른 반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준 것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같은 것도 모르시면서 왜 따라오셨어요? 우리끼리 고르는 게 나았을 텐데. 수연의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호진은 수연의 무례한 말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 사귀면서 수연이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어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죠. 수연 씨,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호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숙 씨는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아, 호진아. 사실 내가 이 반지 디자인한 사람인데. 침묵이 VIP룸을 감쌌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호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수연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렸고 직원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호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주얼리 디자이너? 평생 농사만 지어온 어머니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숙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위해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이 브랜드의 첫 컬렉션을 디자인했단다. 당시 최고의 주얼리 디자이너였지. 시골로 내려가기 전 일이야. 직원이 갑자기 영숙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뭔가 기억이 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김영숙 디자이너님이세요? 물라이트 컬렉션의 그 김영숙님? 영숙 씨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원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극진한 존경심을 표했어요. 물라이트 컬렉션은 이 브랜드의 전설적인 작품이었거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작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전설적인 디자이너를 이렇게 뵙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관리자에게 급히 알리러 간 것 같았습니다. 호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진이 알던 어머니는 항상 소박하고 검소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그런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주얼리 디자이너였다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호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도 섞여 있었어요. 36년을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이런 과거를 전혀 몰랐다니. 영숙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시골로 내려가 사는 게 더 행복했거든. 영숙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서울 생활보다 시골의 소박한 일상을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수연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명 디자이너라는 사실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잠시 후 직원은 매장 관리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관리자는 40대 중반의 신사로 이 매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영숙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숙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였던 김도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숙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윤 씨, 그럼 물론 기억하지. 그때 어린 견습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매장 관리자가 됐구나. 두 사람의 반가운 재회를 지켜보며 호진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주얼리 디자이너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그런 디자이너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연의 태도가 어머니를 향해 변화하는 것을 보며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수연의 표정은 무시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제는 애써 친근함을 보이려는 모습으로 변했죠. 이런 급격한 태도 변화가 호진에게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매장 관리자는 즉시 더 좋은 자리로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특별 VIP룸이라며 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일반 VIP룸보다도 한 차원 위의 공간이었죠. 샴페인 대신 오래된 빈티지 와인이 제공되었고 영숙 씨를 위한 특별 컬렉션들이 진열되었습니다. 김영숙님을 위해 저희가 보관 중인 물라이트 컬렉션의 원본 작품들도 가져왔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가 가져온 것은 30년 전 영숙 씨가 직접 디자인한 주얼리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어요. 영숙 씨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주얼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추억과 함께 약간의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열정적이었던 자신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진은 어머니의 작품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은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구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봐도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었어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죠. 그때 매장 전화가 울렸고 관리자는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회장님. 네, 김영숙님께서 지금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관리자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숙님, 저희 브랜드 회장님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도착하신다고요.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브랜드 회장까지 직접 온다고? 지금까지의 상황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수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영숙 씨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음료 더 가져다 드릴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수연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어요. 방금 전까지의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범 며느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진은 수연의 이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단 몇 분 전만 해도 어머니를 무시하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 위선적으로 보였어요. 호진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수연의 진짜 모습인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호진은 수연을 8개월 동안 사귀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숙 씨는 수연의 변화한 태도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영숙 씨에게는 수연의 이런 변화가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수연이 호진에게 살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했지만 조용한 특별 VIP 룸에서는 영숙 씨에게도 어느 정도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왜 어머님이 그런 대단한 분인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우리 결혼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잖아요. 수연의 말에 호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도움? 어떤 도움을 말하는 거지? 혜택을 바라는 듯한 수연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불편했어요. 호진은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니까. 호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배경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연은 호진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곧 브랜드 회장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다시 표정을 밝게 바꿨어요. 수연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회장은 60대 후반의 품위 있는 신사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경험과 성공이 묻어났어요. 회장은 영숙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군요. 저희 브랜드의 기초를 다진 분을 이렇게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의 인사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 씨의 물라이트 컬렉션이 이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린 작품이었거든요. 영숙 씨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제는 조용히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영숙 씨의 겸손한 모습을 보며 호진은 더욱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런 대단한 과거가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어머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회장은 호진과 수연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드님과 예비 며느님이신가요? 두 분의 예물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혜택으로 50% 할인과 함께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50% 할인이면 1억 2천만 원짜리 반지를 6천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여전히 비싼 금액이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았죠. 수연은 즉시 회장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패션 마케팅을 전공했고 항상 좋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수연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하는 방식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어필하려는 것 같았어요. 호진은 수연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숙 씨는 호진의 표정을 알아챘는지 살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니, 아들? 영숙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호진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좀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호진의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오늘 수연에게서 본 모습은 호진이 사랑했던 여성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물을 고르는 단순한 쇼핑이 이렇게 호진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때 수연이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도 강남에서 3대째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요. 호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연은 항상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강남 3대째라니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수연의 아버지는 호진이 알기로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회장은 관심 있게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호진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수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호진은 수연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들은 분명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수연이 계속 회장에게 화려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호진의 마음속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연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8개월 동안 데이트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거짓말, 태도 변화, 물질주의적 성향.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 사이에 드러났습니다. 호진은 자신이 정말 수연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회장이 잠시 급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수연은 다시 원래 고르려던 4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빠, 이제 6천만 원이면 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수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호진은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전히 그들의 예산을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수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호진의 연봉을 생각하면 6천만 원도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수연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지위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 거짓말,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호진을 실망시켰어요. 수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호진이 조용히 제안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 VIP룸의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숙 씨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 왜 회장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강남 3대째 산다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호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그건 그냥 사교적인 대화였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해요. 수연의 변명을 듣고 호진은 더욱 실망했어요. 거짓말을 사교적 대화라고 포장하다니. 그게 사교적인 대화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유명한 디자이너라는 걸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호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수연이 사람을 지위나 배경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오빠가 어머님이 그런 대단한 분인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나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시골 어머님인 줄 알았다고요. 수연의 대답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거든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는 상대가 누구든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호진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진정한 인격은 상대방의 지위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은 답변을 못하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진의 지적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시 돌아왔고 수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어 화려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 두 분을 위한 특별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이 새로운 주얼리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호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호진은 수연의 본 모습을 보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호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중요한 결정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연은 호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어요. 오빠, 왜 그래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호진은 수연의 손을 잡아 다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호진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확고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수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어요. 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귀면서 느꼈던 사랑이 순식간에 의문으로 바뀌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수연 씨는 소박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거짓말,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호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 찼어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파혼하자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고 있던 순간에 갑작스러운 파혼 선언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호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단순한 예물이나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진의 말은 진지했어요.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결과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수연은 잠시 멍하니 호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VIP룸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놀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겉모습만 바뀐 거예요. 수연 씨의 진짜 모습을 오늘 봤어요.
호진의 말에 수연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예요? 당신 월급이면 나 제대로 된 생활도 못 시켜줄 거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호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수연이 진짜로 생각하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지만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돈 없는 거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 집안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냥 시골 출신이잖아요. 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호진은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알던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의 데이트는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수연의 모욕적인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어머님이 유명한 디자이너였다고 그럼 뭐예요? 지금은 그냥 시골 할머니잖아요. 수연이 영숙 씨를 향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VIP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때 영숙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수연의 모든 말을 들었지만 놀랍게도 화를 내기는커녕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영숙 씨는 오히려 수연을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양. 영숙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어요. 분노나 화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수연은 영숙 씨를 향해 돌아섰어요. 수연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산이 틀어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는 체면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 자신의 진심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단다. 화려한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 영숙 씨는 호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려면 진정으로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말이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연기인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수연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동안 영숙 씨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것을 꺼냈어요. 바로 JP모건 프라이빗 뱅킹 블랙카드였습니다. 그럼 이 카드로 결제하지. 영숙 씨가 조용히 말하며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VIP룸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블랙카드는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초고액 자산가들만이 소지할 수 있는 카드였어요. 매장 직원이 카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회장이 황급히 다가와 카드를 확인한 후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고객님, 혹시 김영숙 회장님이세요? 저희 그룹의 최대 주주이신. 영숙 씨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래전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투자해둔 것들이 좀 있어서요.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재벌 회장이었다니.
수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급히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김영숙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갑자기 VIP룸이 분주해졌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들어와 영숙 씨에게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샴페인이 아닌 최고급 와인이 나왔고 특별 컬렉션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회장이 영숙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영숙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차 왔는데 예비 며느리가 좀 실망스럽네요. 회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 쏠렸어요. 수연은 이제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호진은 어머니의 진짜 정체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수연의 완전한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수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양,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배웠기를 바라요. 수연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회장이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여성이 무례를 범했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내 아들과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영숙 씨는 다시 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진아, 이제 가자. 진짜 너에게 맞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야. 호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니.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두 사람이 VIP룸을 나서려 할 때 수연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오빠,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 하지만 호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양,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행복한 결혼은 어려울 거예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물라이트 주얼리 브랜드의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로운 컬렉션 런칭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영숙 씨가 서 있었어요. 영숙 씨는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영숙 씨는 다시 디자인 세계로 복귀했어요. 뉴물라이트 컬렉션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었고, 동시에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나이에 시작했던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숙 씨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호진은 관객석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호진의 옆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이소희는 6개월 전 봉사활동에서 호진을 만났어요. 소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진심으로 호진과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희가 속삭였어요. 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강점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에요.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되었어요. 호진과 소희는 샴페인을 들고 전시된 주얼리들을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커플링 세트가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가 바로 어머니가 특별히 디자인하신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주제로요. 호진이 설명했어요. 소희는 감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의미 있어 보여요. 그때 영숙 씨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마음에 드니 소희야? 소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아름다워요. 영숙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반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진정한 사랑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했지. 호진은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1년 전 그 주얼리샵에서의 10분은 호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호진은 소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다음 주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뵐 건데 같이 가볼래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시골 생활이 늘 궁금했어요. 텃밭도 가꿔보고 싶고요. 호진은 소희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희는 진실되고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진이 돌아보니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호진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수연은 1년 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호진 씨. 수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호진은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요. 저 이제 작은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김영숙 님이 계신 걸 봤어요. 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수연 씨도 잘 지내서 다행이네요. 소희가 다가오자 호진은 소희를 소개했어요. 이쪽은 이소희 씨예요. 소희 씨, 이분은 우수연 씨고요. 두 여성은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한 순간이 흐를 법도 했지만 세 사람 모두 성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연은 소희를 보며 뭔가 부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수연이 떠난 후 소희가 물었어요. 혹시 전 여자친구세요? 호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1년 전에 헤어졌어요. 사실 그때의 경험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소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호진은 소희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받았어요. 호진은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주얼리샵에서의 10분은 호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영숙 씨가 뒷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진아, 다음 달이면 소희와 약혼식이지. 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들어요. 영숙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란다. 소희는 정말 좋은 아이야. 소희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호진 씨와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예물을 고르러 갔다가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파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 10분의 결정이 평생의 축복이 되었어요. 몇 달 후, 호진과 소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영숙 씨는 소희에게 특별히 디자인한 가족 전래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영숙 씨는 진정한 며느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사람이라며 소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다른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남편 가족들로부터 자신이 당했던 것과 같은 무시를 받고 있었어요. 물질만 추구했던 그녀의 선택이 결국 불행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 호진과 소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영숙 씨는 손자를 돌보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영숙 씨의 회사도 더욱 번창했고 진실한 마음을 담은 주얼리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호진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단 10분 만에 파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외모나 재산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